효성중공업 요즘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효성중공업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1분기 실적부터가 대단해요. 매출이 1조 7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024억 원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률이 9.5%나 되는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네네. 실적 자체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다 글로벌 전력기계 시장이 워낙 좋아서 중공업 부문 실적이 확 살아난 덕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 기회 아닐까요? 특히 미국 시장 성장이 아주 눈부십니다. 1분기 신규 수주만 봐도 4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기존 주력 제품인 그 초고압 변압기는 물론이고 이전에는 못했던 차단기 수주까지 새로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아, 차단기까지요? 그건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현재 전체 수주 잔고 중에 미국 비중이 41%나 되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765kV급,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전압의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큰 강점이죠. 심지어 공장을 더 늘리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거죠. 공장 증설까지. 확실히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군요. 유럽 쪽도 잘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은 기본이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까지 시장을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수주 잔고 비중이 한 18% 정도 돼요. 근데 유럽은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가 제일 높은 지역이라서 수익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네, ASP가 높다는 건 수익성에 긍정적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2030년, 길게 보면 2035년까지도 계속 수요가 많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경쟁사들이 2027년쯤 공장을 늘려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거라는 예측이죠. 게다가 최근에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낡은 전력망 교체, 이 그리드 투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고요. 와, 실적 정말 눈부시고 성장세도 무서운데요.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좀 가려진 부분들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 부문 있잖아요. 여기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3.5% 수준으로 꽤 낮아요. 회사 스스로도 위험 관리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게 전체 실적에 계속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업 분할 계획도 없다고 하고요. 건설 부문 이익률이 낮은 건 그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미래 전력망의 핵심이라고 하는 기가와트급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말입니다. 이게 장거리 송전 효율 높이고 해상 풍력 같은 거 연결하는 데 꼭 필요한데 사실 효성중공업은 아직 이 기술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HVDC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네,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유럽 강자들이 꽉 잡고 있어서 당장 경쟁하기는 뭐랄까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리스크죠. 또 하나, 경쟁사들이 2027년부터 생산 능력을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수주 호황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물론 기술이 비슷해지면 납기나 현지 대응이 중요해진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경쟁 심화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관세 문제도요. 2025년 기준으로 직접 영향받는 매출은 6%로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관세 부담을 계약 상대방과 어떻게 나눌지 그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죠. 중동 시장도 네옴시티 기대가 컸는데 실제 규모는 좀 줄었고 사우디 위주라는 점 그리고 분기별로 차입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미지급 배당금이나 법인세 때문이라지만 이것도 계속 재무 건전성을 확인해봐야 할 요소고요. 네, 지적하신 부분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저는 건설 부문은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거라고 보고요. 핵심인 중공업 부문의 성장이 워낙 강력해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중공업 성장이 워낙 크긴 하죠. 네, 이미 미국이랑 유럽 중심으로 확보한 수주 잔고가 정말 튼튼해서 앞으로 몇 년간 매출 성장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변압기뿐만 아니라 차단기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시작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매출이 다양해지는 거니까요.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좋은 점이죠.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겁니다.
과거에 그 반덤핑 같은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했었고 납기 잘 맞추고 현지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은 여전히 효성중공업의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회사가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전망 자체에는 저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이 엄청난 성장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한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밸류에이션 문제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HBDC 같은 핵심 기술 격차를 과연 단기간에 빠르게 따라잡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을지, 또 건설 부문의 그 낮은 수익성이 결국 장기적으로 발목을 잡는 건 아닐지 이런 거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전력기기 시장 호황의 거의 정점, 그러니까 피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피크아웃 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피크아웃 우려라. 그것도 고민해볼 지점이네요. 네, 효성중공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이야기하는 2030년까지의 성장 스토리가 현재 시장 가치에 과연 얼마나 녹아들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기술 격차도 존재하는데 효성중공업만의 차별점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